안녕하세요. 신동성 환경학원 환경공학 강사 하부영입니다. 2023년 6월 10일 날 시행된 지방직 환경공학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체감하시기에 어렵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질 문제가 한 7문제, 그 다음에 대기는 6문제 정도, 그리고 수질 대기 공통 이 중에 이제 한 문제는 있는데 그걸 대기로 꼈고요. 1차 반응식, 2차 반응식, 그 다음에 폐기물이 3문제, 그 다음에 소음 진동하고 토양이 각각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2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9개나 나왔네요. 근데 충분히 뭐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시험 보실 분들은 요거 풀이 과정 잘 보시고 같이 또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신동성 환경박사 네이버 카페에 공무원 보건방의 문제 그리고 정답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자기가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PT 자료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굉장히 쉽죠. 흡착제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흡착제 배운 거 뭐 있습니까? 실성한 보재미 이렇게 배웠었던, 그래서 실리카겔 2번, 그 다음에 활성탄 1번, 그 다음에 합성 제올라이트, 활성 알루미나, 그래서 3번에 알루미나, 그 다음에 요 보는 보크사이트,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마그네시아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답은 1번, 1번의 답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pH 구하기. 레몬 주스는 산성이죠. 시죠. 그래서 산성 물질인데 이 중에 수소이온 농도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일 때 pH하고 pOH를 구하시오. 단 온도는 25도씨 상태이며 로그 6이 값이 나온 거 보니까 요게 아마 문제풀이 과정에 중간에 로그 6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6은 0.78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pH 공식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 농도.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를 바깥으로 풀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네요. 로그 6. 그래서 로그 6이 0.78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0.78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로그 바깥으로 빠지면 더하기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승이 앞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3 로그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3. 그래서 3에서 0.78 뺀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3에서 0.78 빼면 2.2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2.2. 그 다음에 pOH를 구하시오. pOH 공식 어떻게 돼요? 14 빼기 pH. 그래서 14 빼기 2.2. 그래서 답은 11.7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에 속합니다. 3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1, 2, 3 다 쉬운 문제. 소음공해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소음공해는 우리 귀가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공해이며, 그 다음에 주위의 진정, 우리 진정서.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에 보시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 들어온 거 보면 거의가 다 80% 이상이 소음 쪽, 우리 요즘 층간소음, 그리고 분쟁도 많고. 사후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맞았죠. 답은 4번이에요. 어디서 틀렸어요? 국소적이고 맞습니다. 자기 있는 집 주위에만 들리는 거죠. 백일동에서 소음이 들린다. 그럼 백이동은 안 들릴 수 있죠. 위층 사이에. 그 다음에 다발적이며 여기서 틀렸죠. 축적성이 있다 아니라 축적성이 없는 감각공해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이것도 4번까지 별로 어렵지 않은 폐순의 고용물에 대한 솔리드, 고용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질 쪽 문제로 TDS, P가 뭐죠? 토탈, D는 디졸브드, S는 솔리드, 그래서 토탈, 우리말로 하면 총. 디졸브드는 용존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부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총 용전 고용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서 틀렸어요? F는 고정되어 있는 fixed. 그 다음에 S, suspended, 부유에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강열 잔류는 맞는데 용존이 아니라 suspended, 부유에 있는 solid. 그래서 얘는 강열 잔류 용존이 아니라 부유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F 역시 강열 잔류 또는 고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D, 여기 두 개 바뀌었네요. 요거는 부유가 아니라 용존이죠. 녹아있는, dissolved.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V는 이제 휘발성. S, suspended. S, solid. 그래서 요것도 아마 다 쉽게 푸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5번 갈게요. 요 5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대기 수질 좀 하신 분들은 헨리의 법칙을 그 대기 쪽에서도 배우고 수질 쪽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뭐 푸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데 문제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단위 맞추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의 법칙 C 용해도는 P 분압과 비례한다. 이때 주의사항 뭐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P는 전체 압력이 아니라 그 기체를 녹일 때, 즉 기체가 가지고 있는 분압. 화학 시간에도 배우죠. 분압이 뭐예요?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기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에 예를 들면 산소. 공기 속의 산소는 21%. 그럼 공기가 1기압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0.79기압은 질소, 0.21기압은 산소. 그러면 산소의 용해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산소의 분압, 즉 0.21기압, 0.21 atm이라는 여기 그 기체의 분압을 넣으셔야 돼. 그 다음에 K는 헨리상수.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가 20%일 때 수중 포화 용존 산소의 농도를 미리그램 퍼 리터를 요번 문제는 다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미리그램 퍼 리터로 구하시오. 단 25도씨 1기압 상태이며 그 다음에 헨리상수 K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정수 몰 퍼 리터 ATM을 리터의 마이너스 1승, ATM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C는 용존기체의 농도이며 P, 아까 말했죠? P는 그 기체의 분압.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때 산소의 부피가 20%다. 이게 바로 산소의 분압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산소의 분압은 그럼 얼마예요? 0.2기압. 공기가 1기압이 있고 그중에 20%가 산소니까 0.2기압을 P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C니까 K 곱하기 P 해볼까요? K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퍼 리터 ATM. 그러면 답이 원하는 거는 몰퍼 리터를 원하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리터를 원하기 때문에 요 리터만 남기고 몰하고 ATM하고 없어지어야 되겠네. 즉 몰은 단위가 밀리그램으로 ATM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헨리상수 K 그 다음에 P 곱해줘야죠. 우리가 구하는 게 C니까 헨리상수 지금 헨리상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분압 몇 기압? 0.2기압. 그러면 ATM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몰을 미리그램을 원해요. 그러면 모든 물질 1몰은 분자량 같죠. 산소의 분자량 몰이니까 g을 써도 되고 그러면 미리그램으로 원하니까 10의 3승 미리그램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 분자 1몰은 32 곱하기 10의 3승 미리그램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몰을 미리그램으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도 없어질 수 있고요.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1.3 곱하기 0.2 곱하기 32 한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1.3 곱하기 0.2 곱하기 32 한 것이 이 문제의 답으로 그 계산하시면 8.3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헨리의 법칙 5번. 6번 가겠습니다. 수질 계산 문제죠. 유량이 12만 세제곱미터 퍼 데이에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체류 시간은 4시간, 표면 부하율은 30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데이. 인 하수가 8개의 침전조로 유입된대요. 그러면
유량이 들어와서 12만이라는 유량이 들어와서 8개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개당, 요 한 개당의 유효 표면적 구하는 거거든요. 한 개당? 그러면 유량을 나누기 8 하시면 되겠죠? 한 개당으로 들어오는 유량은 그럼 얼마예요? 12만 나누기 8. 그러면 15,000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한 개당 들어오는 유량. 그 다음에 표면 부하율이 나왔습니다. 표면 부하율이란 단위를 봐도 알겠지만 제곱미터가 밑에 있죠? 즉, 요 한 개당의 표면적당 들어오는 유량. 그러면 유량 지금 구했고 한 개당 들어오는 양 15,000. 표면 부하율 나왔고 30.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한 개당의 표면적, 유효 표면적 구하시오니까 이게 x가 되니까 요게 x, 유량은 15,000, 표면 부하율은 30. 그래서 x 구하시면 15,000 나누기 30 한 게 되겠네요. 답은 15,000 나누기 30 하면 이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딱 떨어져요. 500으로. 수질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체류 시간은 이용하실 필요 없죠. 만약에 체류 시간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중간 과정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체류 시간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요거는 배기 문제네요.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은 저거밖에 없어서 저걸로 체크는 했지만 좀 문제 내신 분이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의도해서 낸 것 같아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는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기온 연직 분포에 따른 대기의 안정도와 연기의 형태로 오른 것은? 그러면 먼저 그래프하고 연기의 모양이 맞나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훈증형 그래프죠. 위에가 역전, 아래는 불안정. 그래서 위로는 못 퍼지고 아래로. 훈증형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하고 훈증형하고 그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전이죠. 역전이면 지붕형 나와요? 아니지, 부채형 나오죠. 그림은 맞아요, 부채형. 근데 이 지붕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역전이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 지표 역전. 지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역전입니다. 이 지붕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채형, 영어로는 패닝형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붕형 아니고 패닝형입니다. 부채형, 우리말로. 그 다음에 3번은 그림도 맞고 원추형도 맞고 왜 중립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 중립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추형도 맞고 그림도 맞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역전이 틀렸지. 얘는 중립 상태죠. 역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속형, 4번의 구속형은 그래프 틀렸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층의 역전, 중간에 불안정, 하층의 역전, 그래프가 이렇게 번개처럼 써줘야죠. 그리고 요 가운데로만 연기가 퍼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예 틀렸습니다. 그래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근데 1번도 뭐가 틀렸어요? 역전. 근데 어디 역전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죠. 위에가 역전, 상층 역전이라고 표시해줬으면 조금 더 안 헷갈렸을 텐데 그렇지만 역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다면 1번으로 찾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의 신청하실 분들은 얘가 왜 역전이냐, 밑에는 역전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혹시 한번 이의 신청해보세요.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7번은 1번으로 답을 하셨어야 됩니다. 8번 쉽네요.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250도에서 300도로 태울 때 많이 나오는 다이옥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성이에요. 아니라 지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기름에 녹아서 소들이 먹으면 소의 지방이 축적되고 그것이 엄마들이 먹으면 엄마의 지방이 축적되고 그것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들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이 세배소 사건 이탈리아 그렇게 배웠었죠. 이건 지용성 물질입니다. 물에 안 녹아요. 생체 내에 축적되는 물질이며 2378TCDD 우리말로 하면 염소가 4개 있는 테트라 클로로 다이벤조 벤젠골이 2개 있는 다이옥신의 약자죠. 그래서 얘는 PCDD 중에 가장 독성이 즉 TF 값이 독성 등가 계수가 가장
큰 물질이 2378 TCDD.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9번. 9번을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죠. 우리가 외운 거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 아닌 거, 뭐 그 정도 외웠는데, 이거는 측정망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측정하는 게 3개. 도도중, 도시대기 측정망, 도로변대기 측정망, 중금속 측정망.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앙정부에서 한다 그랬죠. 국립환경과학원장, 뭐 지방환경청장, 뭐 이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 그 7개 중에 여기에 써 있는 4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배웠던 것이 2번 쉽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1. 교외대기 측정망. 교외대기 측정망. 여기 해설 보세요. 우리 교재 대기 이론편에 7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공학 책에. 1번 교외대기 측정망은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망이다. 배경 농도가 뭐죠? 깨끗한 공기 중의 농도. 그래서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이 있고 교외 대기 측정망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 배경 농도를 측정하면 국가 측정망, 교외 대기 즉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하면 교외 대기 측정망.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한 거였죠.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 중에 요중에 요거 중금속 제외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왜 중금속은 누가? 도도중.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같이 이렇게 아주 유해한 물질을 측정하는 것을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35개가 있어요. 뭐 카드뮴부터 시작해서 시아나수소 뭐 굉장히 유독한 물질들. 그 다음에 3번은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이라고 문제 나왔는데, 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사. 그래서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는 측정망. 그러면 문제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 뭡니까? 그 중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지구상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8개의 물질을 정해서 그 중에 6개가 온실가스. 그래서 그 6개를 규제하자는 협약, 뭐 2020년부터 시행하는, 그 전에는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그 이후에는 우리 쉽게 하면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그래서 얘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농도, 요거는 지구 전 지구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구대기 측정망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요거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폐기물 문제죠. 고용물의 함량이 2.5%인 슬러지 2세제곱미터를 고용물의 함량이 4%로 농축시켰을 때 슬러지의 부피 감소율을 구하시오. 부피 감소율은 뭐라 그랬어요?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그래서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그것을 예를 들면 처음에 내가 100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가 다이어트해서 60세제곱이 됐어요. 그럼 얼마가 감소됐어요? 그치, 40%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한 것을 감소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기호르는 VR. 그러면 처음 부피는 나왔어요. 2세제곱미터. 나중 부피를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부피가 2세제곱미터. 이 중에 고용물이 2.5%.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수분이죠. 얘를 농축시켜서 부피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고용물 얼마로? 4%로. 그러면 나머지 수분. 근데 얘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 부피 X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러면 수분이 날아갔고 고용물의 양은 그대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용물의 양과 나중에 고용물의 양은 같아야 한다. 그래서 2세제곱미터 속에 2.5% 그냥 2.5 쓰세요. 여기도 퍼센트 그대로 쓰면 되니까. 0. 원래는 이제 폐기물 기사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정확하게 0.02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x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4%. 이렇게 해서 x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1.25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피 감소율을 구하시오. 그럼 1 마이너스 처음의 부피는 2, 지금 구한 나중에 부피는 1.25 곱하기 100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죠. 그래서 37.5가 답. 퍼센트 감소했다. 만약에 부피 변화율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 이 문제가 감소율이 아니라 부피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다면 그치 1-를 안 하면 되죠. 내가 100이었는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60이 됐어요. 그럼 얼마로 변했어요? 60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60 처음분의 나중. 감소율은 1 처음분의 나중. 변화율은 1 빼고 그냥 처음분의 나중 하시면 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이 좀 어렵죠. 문제 길이가 길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문제 길이가 길게 나왔다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죠. 이거 너 문제 기니까 읽기도 싫고 다른 쉬운 문제 풀려고 하지 나중에 뒀다가 시간 없어서 쫓겨가지고 안 풀고 찍고 그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유량이 2세제곱미터/s. 온도는 15도씨인 하천이 용존산소로 포화되어 있다. 이 하천의 유량은 0.5세제곱미터/s였으며 그 다음에 온도가 25도씨 용존산소가 1.5인 지천이 유입돼서 함유가 될 거예요. 즉 15도 하천과 25도 하천이 함유가 돼서 하나의 지점으로 흘러갈 겁니다. 함유식 비슷하네요. 그래서 함유 지점에서 용존산소 부족량을 구하시오. 부족량 보고 나서 우리 산소 부족 곡선 이용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단 포화 용존산소 농도는 15도씨에서 10.2. 17도가 갑자기 톡 튀어나왔네? 왜 튀어나왔을까요? 15도 하천하고 25도 하천하고 합쳐져서 17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힌트예요. 힌트. 계산하면 17도 나오지만 힌트예요. 그래서 합쳐지면 15도 하천과 25도 하천이 합쳐지면 17도가 되겠구나. 15도는 25도하고 만나서 얘는 올라갈 거고 얘는 온도 내려가겠죠. 우리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합치면 중간에 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17도가 바로 힌트예요. 합치면 17도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이때 9.7mg/L였다. 누가? DO가, 용존산소가. 그러면 20도씨에서는 9.2mg/L이다. 문제가 그러면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하천 A가 있고요. 여기 하천 B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들어올게요. 여기를 함유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유량 나왔습니다. 유량이 2세제곱/s. 그리고 온도는 15도씨. 그리고 여기에 15도씨에서 DO가 얼마예요? 여기 10.2. 그래서 DO는 용존산소는 10.2mg/L. 1번 하천과 그 다음에 2번 25도씨 하천이 들어올 거예요. 25도씨 하천의 유량은 어딨나? 용존산소는 1.5, 유량은 0.5. 그래서 0.5 세제곱미터/s의 유량으로 용존산소는 1.5 mg/L이고 여기 함유됐어요. 함유 지점의 온도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17도겠구나. 왜 17도씨의 DO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 생략하시고 17도씨로 막바로 풀면 더 쉽죠. 그러면 제일 먼저 평균 온도가 요 함유 지점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즉 17도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산술 평균 대기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평균 온도. 그러면 각각의 유량하고 온도가 다르니까 각각의 유량 곱하기 온도 한 다음에 뭘로 나누시라 그랬어요? 이거 수십 번 했던 내용입니다. 평균 구하기. 그래서 링겔만 농도표에서도 구했고 우리 공기의 분자량, 평균 분자량 구할 때도 구했고 소음에서는 평균 흡음률 구할 때도 구했고 폐기물에서는 평균 수분량
뭐 평균 CNB 뭐 이런 거 구할 때도 다 여기다 넣는 거죠. 위아래 시그마 시그마 한 다음에 온도를 원하면 유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유량이 2, 온도는 15도. 그 다음에 유량이 0.5, 온도는 25도. 그 다음에 유량을 더해요. 2 더하기 0.5, 2.5. 이렇게 하면 17도. 그래서 이 함유 지점의 온도는 17도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유 지점에서 DO가 얼마여야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함유 지점의 평균 DO.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 자리에 유량 곱하기 DO. 그런 다음에 역시 유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DO가 나오겠죠. 그럼 유량 2 곱하기 DO는 10.2. 그 다음에 유량 0.5 곱하기 DO는 1.5. 그 다음에 2 더하기 0.5, 2.5. 이렇게 하면 17도씨에 합쳐졌을 때 DO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8.46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돼야 되거든요. 17도씨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9.7이 17도에 용존산소인데 그럼 얼마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량, 최종적인 답 부족량은 9.7이 있어야 되는데 8.46이니까 이거 빼준 게 답이죠. 1.21 부족하네. 요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답은 1번. 어렵죠?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 문제네요. 프로페인 옛날 말로는 프로판, 그리고 부테인 옛날 말로는 부탄. 프로판과 부탄이 80% 20% 혼합된 기체가 1세제곱미터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CO2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연소 반응식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CO2의 개수 세시면 되죠. 프로페인 C3H8 앞에다가 80% 써주시고, 뷰테인 C4H10 앞에다가 20% 써주시고, 얘는 5개의 산소랑 만나서 3개의 CO2, 4개의 물. 얘는 6.5 산소랑 만나서 4개의 CO2, 5개의 물. 그 다음에 시그마 CO2의 개수, CO2의 부피는 3개와 4개를 합치면 되죠. 근데 3개인데 얘가 프로판이 80%니까 얘도 80%. 4개인데 부탄이 20%니까 0.2 한 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3.2. 단위는 스탠다드 세제곱 퍼 스탠다드 세제곱. 1세제곱 태울 때 0.8, 0.2 합치면 1세제곱이죠. 태울 때 3.2 세제곱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폐기물 매립지 선정 시 고려사항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 아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경관 손상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말. 경관 손상이 작아야 한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침출수가 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는 피한다. 좋은 말이죠. 해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는 피한다. 그 다음에 리을에 해안 매립지의 경우 파도나 수압의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한다. 좋은 말이고. 그러면 답은 니은은 틀렸는데 집수 면적은 나쁜 말이에요. 집수 면적이 크다는 것은 물을 여기서도 잡아야 되고 여기서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을 빨리 잡아서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수 면적이 넓으면 물을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리할 때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해안 매립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육상 매립지 선정할 때 고려사항들을 제가 쭉 한번 써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가가 적고, 이거는 해안 매립지도 마찬가지. 민가가 적고 주거 지역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용도상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생활 의존도가 높은 농경지 같은 데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할 것. 지하수맥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며 수원개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침출수 처리장 등 용지 확보가 충분할 것.
아까 말한 집배수 면적이 작아서 침출수를 빨리 처리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경관 손상이 적을 것. 아까 예문에 있었죠. 집수 면적이 작을 것 예문에 있었죠. 계곡 9배. 9배가 뭐예요? 기울기. 그래서 계곡이 너무 막 울퉁불퉁하고 막 너무 심하고 경사가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곡 같은데 9배가 안정도가 좀 있을 것. 그 다음에 방제, 제방, 저류시설의 시공이 용이할 것, 공간 용량의 확보가 용이할 것, 전력, 수도, 전화 등 편의시설을 쉽게 끌어쓸 수 있을 것, 복토용 토사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을 것. 이런 정도가 이제 육상 매립지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라면, 이번에는 해안 매립지. 1번, 2번 똑같아요. 민가가 적고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며 공유수면 매립법상 규제받지, 아까 규제받지 않는 장소 똑같고요. 3번도 똑같습니다. 생활의 정도가 높은, 아까는 이제 농경지였다면 여기는 이제 바다니까 양식장, 어장, 휴양지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됩니다. 매립 후 이용이 편리해야 되며 침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조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아까 있었죠. 해저 지형이나 저질, 밑에 있는 땅, 그 바닷속에 묻혀있는 흙, 저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 토사의 이동으로 인해 침식을 받지 않아야 되며 파도, 고조,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는 피한다. 연약지질이 깊은 곳은 피한다. 수심이 얕고 요런 데다가 설치하셔야 돼. 수심이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수심이 얕고 조위의 변화가, 물의 높이의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토질이 안정된 장소에다가 해안 매립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쉽네요. 토양 증기 추출이 뭐예요? 불투수층에다가 배관을 꽂아서 쭉 빨대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 물질들만 처리할 수 있다. 휘발성 물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고, 또 단점이 뭐였어요? 흙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있으면 빨아들이기 힘드니까 공극이 너무 적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빨아들인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후속 처리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추출 전 공기 주입정을 꽂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불투수층에다가. 진공 펌프 송풍기가 있어야 빨아들이겠죠. 보내겠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처리 장치 꼭 필요합니다. 후속 처리 장치. 풍력 분별 장치는 뭐예요? 선별기예요. 선별기. 우리 폐기물에서 선별기. 공기 선별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로 띄워가지고 가벼운 거는 위에서 잡고 무거운 거 돌멩이나 아래에서 잡고, 그런 거 이제 풍력 선별기.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15번, 이것도 수질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지하수 유속하고 달시 유속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20m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 우물의 수위차가 50cm일 때 실질적인 유속을 구하시오. 메타 퍼 데이. 단 투수 수는 0.2. 메타 퍼 데이. 공급률은 0.2. 그러면은 우리 실제 유속, 수질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실제 유속은 달시 유속에, 달시의 법칙으로 구한 유속에 나누기 공급률. 이거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나 우리 문제풀이반 이론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질문도 또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왜 공급률을 나누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달시의 법칙으로 달시 유속을 구하는데, 달시의 법칙은 뭐예요? 이제 배관을 지하수에다가 꽂아가지고 20m 간격으로 꽂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0m 간격으로 꽂은 다음에 수위차를 보니까 이렇게 수위차가 여기는 물이 요만큼 올라왔고 여기는 물이 요만큼 올라왔고, 그래서 수위차를 재보니까 50cm. 50cm면은 0.5m. 그래서 우리는 얘를 DH, 요 거리를 DL이라고 해서. 그래서 달시의 법칙은 어떻게 구해요? 즉 공급률은 0.2. 달시의 법칙은 어떻게 구하죠? 달시 유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는 물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 때 속도가 빠르다고? 즉 수질에서 배우지만 대기에서도 배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을 굴릴 때 누가 속도가 빨라요? 이게 속도가 빨라요.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반비례. 그 다음에 수도차가 높을수록 비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수계수 K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달시 유속 자리에다가 투수계수 0.2, 그 다음에 DL은 20m, 그 다음에 DH는 50cm니까 0.5m, 이렇게 한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럼 0.2가 약분되고 0.5 나누기 25 하니까 유효 숫자 25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일 거예요. 0.2가 약분되고 5 나누기 2 하면 유효 숫자 25라는 숫자 나오죠?
2호라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1번에? 답은 1번.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를 가진 시료의 SAR, 이거 너무 쉬운 수질 문제네요. SAR이 뭡니까? 소디움 업솔션 레이셔. 우리말로 하면 나트륨, 소디움, 업솔션, 흡착, 레이셔, 비율. 그래서 나트륨 흡착비. 공식은 어떻게 되죠? 나트륨 밀리그램 당량 분해. 나누기. 루트 칼슘, 마그네슘, 이가 이온들 얘네들이 이제 평균 낸 거 루트 씌워서 요게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 만든 공식으로 이 값이 크면 나트륨이 많아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투수성도 나쁘고 식물이 자라는데 별로 도움이 안 주죠. 사람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몸속에 이제 삼투압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또 별로 안 좋은 마찬가지. 그래서 SAR은 높을수록 우리 관계수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각 밀리그램 당량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는 밀리그램 당량 퍼 리터. 뭐 이건 다 쉽게 푸셨을 겁니다. 그럼 먼저 칼슘부터 해볼까요? 칼슘은 10mg 퍼 100이다. 100mg 퍼 리터가 있는데 요거 이용하시면 편하죠. 그램 1당량이 20g이래요. 그러면은 20g 퍼 이큐발란트 1당량이 20g이다. 우리는 밀리를 원하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밀리그램 아니다. 요거를 하나씩 단위를 줄이면 밀리그램, 밀리 이큐발란트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20mg이 1밀리 이큐발란트랑 같다. 밀리 당량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5가 나오네요. 그래서 5당량, 5밀리 당량 퍼 리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36.6 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얘는 12.2 밀리그램이 1 밀리그램 당량과 같다. 이렇게 하면 3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나트륨은 염소는 필요 없죠? 농도가 92 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35.5 밀리그램이 1 밀리 당량과 같다. 그러면 나트륨은 4 나올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4. 그 다음에 칼슘 5, 마그네슘 3. 그럼 8. 8 나누기 2 하면 4. 그럼 루트 4는 2니까 2분의 4.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어렵습니다. 다음 오염물질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나타낸 표와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는 속도 상수. 문제 잘 안 보이시면 출력해서 보셔도 돼요. 편하게 하려고 저는 이제 PT 자료로 하고 있는데 속도 상수는 속도 상수는 K고 그다음에 T는 시간이고 C0를 초기 농도로 하래요. 그러면 문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그리고 이 도표를 보고 1번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한 일반식은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c. 요거 1차 반응이죠. 그러면 우선 답은 딱 보면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 1번은 1차 반응이고 kc의 1승. 2차 반응이었다면 kc의 2승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번하고 3번은 지금 상충된 말이에요. 1번은 1차 반응이란 얘기고 3번은 2차 분해 반응이란 얘기니까 둘이는 안 맞죠. 그래서 답은 우선 1번 아니면 3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얘가 1차 반응인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차 반응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1차 속도식 어떻게 되죠? C는 C0 초기 농도의 EXP의
마이너스 KT로 유도가 가능하죠. 그러면 C0를 1로 보낸 다음에 양변에 ln을 붙이면 EXP가 없어지니까 여기다 ln 붙여서 EXP를 없애면 마이너스 KT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ln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C하고 C0가 이렇게 뒤바뀔 거예요. 요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되게 많이 그렸던 그래프입니다. 어디에서? 흡착에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A가 뭐예요? 기울기. 그리고 A 옆에 있는 게 X축, 이쪽에 있는 게 Y축. B가 뭐예요? 절편.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로 잡아야 될 게 누구예요? 그치? K. 기울기. 여기 X축. 절편이 없네? 여기 Y축. 여기 플러스 0. 절편이 지금 없는 거예요. 즉 0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우선 답이 아닙니다. 왜?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거 0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세로축 보세요. 세로축이 C분의 1이에요. 보이실라나 모르겠지만. 그럼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ln C, 나중 농도, C0, 초기 농도, 요게 Y축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T.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는 속도상수 K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1번이 답이에요. 1번은 그래프하고 안 맞아. 1차 속도식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2차 속도식은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쓸 칸이 없어서. 이번에는 2차 속도식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속도식 어떻게 쓰죠? 외워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요거죠. 그러면 C분의 1을 Y축에 저기다 놨으니까 C분의 1 남기고 절로 보내요. 그래서 요게 Y축. 요게 기울기. 요게 X축. 요게 절편. 즉 B라는 절편.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저기 모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세로축이 C분의 1. 기울기가 K, X축이 T. 절편은 C0분의 1. 그럼 C0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C0. 이 도표에서 C0는 초기 농도니까 0일 때 농도. 그러니까 14mg/L거든요. 그러면 14mg/L 분의 1 하면은 0.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0.07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0.1보다 밑에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바로 답은 얘는 2차 속도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을 찾는데, 그러고 나서 요 그래프를 보니까 요 그래프에 이렇게 써 있네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Y는 0.0035, 0.0035x 더하기 0.0575, 0.0575. 그러면 기울기가 뭐예요? 이거지. 이게 뭐예요? 속도상수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속도상수는 0.0035 맞죠. 그 다음에 2번 맞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를 이제 C로 묶으래요. 이제 2번 C. 그러면 얘를 C로 묶으려면 얘를 뒤집으면 되죠. C분의 1을 뒤집으면 C가 될 것이고, 얘를 뒤집으면 KT C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0를 다 위아래 곱해요. 위에도 C0를 곱하고 아래도 C0를 곱하고, 그럼 여기는 C0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T C0에다가 약분되니까 1이 될 것이고, 그쵸? 1 더하기 KT C0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 3, 4, 즉 2차 속도 반응식, 2차 속도식, 2차 분해식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갑니다. 18번. 토양오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비료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인근 수역, 그리고 부영양화의 원인은 이제 비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하고 인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질산이온은 토양에서 쉽게 용출되어 지하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질산, 아질산, 암모니아성 질소, 뭐 아마 분해되는 거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내 잔류농약 농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2번 틀린 거. 일반적으로 인산염은 강한 흡착성은 없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흡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하게 흡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물이 필요하면 식물의 뿌리에 흡수가 되는 거죠. 흡착성이 약하기 때문에 식물이 필요할 때 나 인 필요해 그럼 인 주고 질소 필요해 그럼 질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오면 인산하고 만나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니까 식물 흡수에 저해를 주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 그래서 잘 흡착되지 않는다 아니라 잘 흡착은 되는데 강한 흡착성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 주파수가 200Hz인 음의 주기를 구하시오. 주기가 뭐죠? 먼저 200Hz는 다른 말로 per sec. 그래서 1초에 돌아간 파장. 그래서 이게 파장. 마루에서 마루, 골과 골. 그래서 파장이 1초에 몇 번 나왔냐. 그걸 주파수라고 하죠. 그러면 주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그래서 단위는 세크.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200번, 1초에 200번 갔으니까 나누기 200 해주면 하나당 걸리는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퍼세크니까 단위가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00분의 1 하시면 끝나요. 답은 0.005. 그래서 단위는 세크.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 지정 폐기물의 분류 요건이 아닌 것은 폭발독 인식반 문제네요. 폭발성, 발암성, 독성,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그래서 폭발독 인식반. 이때 식, 부식성, 부패성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닌 것으로 부패성, 침전성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예를 들면 1차 속도식 그리고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시간만 많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문제에 대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신동성 환경박사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지방직 환경공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